2025년 10월 26일 오늘 일요일 대한공화국 디지털 실록을 기술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11.6이네요. 11.6은 세 사람의 기일인데 1909년 이토 히로부미가 안중근에게 저격당한 날이고 1979년 박정희가 김재규에게 저격당한 날이고 그 다음에 2021년인가요? 노태우 기일입니다. 그래서 그 세 사람이 기일이어서 아주 묘한 날이긴 한데 뭐 그건 됐고 지금 이제 전국은 경주 에이펙을 코앞에 두고 세계 열강들이 또는 그 에이펙이라 그러면 이제 아시안하고 그다음에 이제 태평양을 말하는 것인데 그 연안 국가들이 이제 모입니다. 경주에서 모인다는 거 아니에요. 경주는 그야말로 신라의 고도고 지금은 지방 도시지만은 신라 때에는 그 로마 전성기에 로마 시내에 버금갈 만큼 번화한 도시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캄보디아에 이 사기단들이 많이 가 있는데요. 우리는 사기단이라 그러면 뭐 범죄 간첩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이를테면 뭐 끼리끼리 모여있는 그런 패거리들을 생각하는데 엄연히 이제 캄보디아에다가 사업자 등록을 내고 멀쩡한 회사로 출범을 하고 또 세금도 내죠. 조사기간 한 20만 명 정도 된다는데요. 각국 회사들이 우리 한국인만 한 2,000명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회사로는 수도 셀 수가 없고 그래서 거기로부터 얻어들이는 캄보디아 국세 수입이 전체 세수입에 반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캄보디아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덕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이 해외 기업이 들어오면 우리나라가 박수를 치고 좋아하는 것처럼 얄궂게도 캄보디아는 세계 각국으로부터 그런 범죄 단체나 다름없는 기업들이 들어와서 말하자면 달러를 벌어주고 있어가지고 그들은 고마워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 범죄 단체니까 이 송환을 해줘야 한다 하니까 당연히 캄보디아에서 응할 이유가 없었죠. 또 특히 그들의 그 범죄 이득금 이런 것들을 반환 청구해야 되겠다 하니까 당연히 캄보디아에서 응하겠어요? 안 응하죠. 근데 우리는 그 윤석열 정부 때도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 캄보디아에게. 그래서 그런 것을 지원을 줄이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트럼프 수법인데 아주 원시적이죠. 그런데 그걸로 많이 이야기해요. 머리가 세대가리인 사람들은. 저는 항상 누구를 비하할 때는 세대가리를 말하는데 세대가리하고 새는 조류죠. 포유류. 우리 인간들 포유류하고 어떻게 다르냐면은 포유류 중에서 제일 조그마한 것이 쥐새끼예요. 쥐새끼도 쥐약을 바른 먹이를 주면요. 한 번은 먹지만 두 번은 안 먹어요. 또는 한 번은 먹지만 그걸 본 다른 쥐는 안 먹습니다. 그게 포유류의 특징인데 세대가리 각대가리는 뭐냐면 닭이나 새는 또는 뭐 심지어는 그닥한 몸에 그 기력이라 하더라도 콩에다 약 발라놓으면 쳐먹고 뒤집니다. 그것도 저만 뒤지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애도 뒤져요. 뭐냐면은 옆에서 먹고 뒤지는 걸 보면서 떠먹어요. 그래서 세대가리하고 포유류 대가리가 다른데 그 세대가리 수준에서 뭔가 트럼프 같은 생각할 수 없는 뭐 간세나 덮이고 무슨 뭐 지원이나 끊는 이런 거 생각하죠.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것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걸로 통하는 것은 너무 유치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그 캄보디아하고 그 태국하고 국경 분쟁하잖아요. 이거는 캄보디아에게 알게 하면서 뭐라 하냐면 태국에게 무기를 팔기로 했어요. 무슨 무기냐? 캄보디아 모든 무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무기를. 그래서 캄보디아가 손을 번쩍 들고 항공문서를 항복을 하고 우리 한국에게 그 여러 가지 수사해줘야 하는 걸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마지막 굴복을 한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이재명 씨 얘기예요. 일본이 5,500달러를 현찰을 준다는데 한국이 3,500달러 현찰을 줄 수 없다고 뻘뚱돼가지고 우리 국내 세대가리들은 그것이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고 겁을 집어먹어요. 근데 미국이 그렇게 하는데 그 김용범 실장이라고 그러니까 대통령 이재명 정부 정책실장 김용범 그가 우리 고향 후배인데요. 62년생이니까 오히려 그 이재명 대통령보다 연상이죠. 그리고 이제 참고로 알자면 누구냐면 그 사람이 문재인 정부 때 홍남기 부총리 알죠? 그 세계 잉여금이 없다고 사기쳐가지고서 문재인 정부 때는 그렇게 코로나 지원금 주라고도 안 주더니 윤석열 정부 넘어오니까 갑자기 뭐 60조인가요? 뭐 내놔가지고서 윤석열 정부가 당선 축하금으로 그냥 엄청나게 뿌려댔잖아요. 코로나 지원금을. 근데 그 홍남기 장관 그때 차관이었던 사람이 지금 김용범 실장인데요. 강사님 씨죠. 우리 고향 그 후배인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사람들이라면 무슨 뭐 친중파일 거라는 그런 세대가리들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김용범 그 정책실장은 미국 노학파예요. 그러니까는 친중파일 가능성 1도 없고 오히려 친미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 3,500달러 현찰로 달라는 데서 못 주겠다는 데서 그 미국 그 상무장 있잖아요. 트럼프 똘마니 행동도 양아치 같은 그게 앞에 대놓고 뭐라 하냐면 미국이 너가 한국을 밟힌다고 생각하고 밟아보다가는 발등까지 뚫리는 수가 있다. 엄청난 아주 경고지요. 찍소를 못해요. 뭐 그 똘마니는 말할 것도 없고 트럼프도 다 전에 들었을 거 아니에요. 절대 찍소를 못합니다. 우리 한국인 그 정도예요. 그런데 옛날 같으면 옛날 대통령들은 안 들었을까? 옛날 대통령들은 짤짤 냈거든요. 그러면 이재명은 왜 짤짤 내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그전 대통령 짤짤 내냐면은 다른 카드를 안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이재명이라고 안 했겠어요? 이재명 와서 여러 가지 압박을 했죠. 뭐까지 하지 않습니까? 미군 철수까지도 들먹였어요. 이재명도 한마디로 했습니다. 가겠다는데 어떻게 막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 말하는 재주죠. 아마 윤석열까지의 대통령들은 심지어는 뭐 여야를 떠나서 진보 보수를 떠나서
그렇게 말할 거예요. 철수한다 그러면 철수할 때면 해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그렇게 안 해요. 같은 말을 해도 이재명은. 가신다는데 어떻게 맞겠냐. 그 말은 뭐냐면 철수할 것까지 감안하고 있다. 그런 것이죠. 거기에 이제 철수를 못할 거라는, 왜냐하면은 이제 한국을 위해서 철수를 못할 까 생각하는 일도 없고, 우리 그런 이제 별로 그 덕보는 생각은 없고, 너희 미군이, 주한미군이 사실은 동북아 그 세력 균형에 큰, 말하자면은 그, 전진고지인데, 기지인데, 그거를 내가 철수할 수 없다는 걸 잘 아는 것이고, 미국이 더 잘하죠. 미군 철수를 할 수 없게끔 법으로 돼 있어요. 지네들 법으로.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가 친애나 친애 할아버지가 걸려도 그 철수를 못하는 건 왜냐면 하고 싶다 하는 게 아니에요. 줄이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 데 있어요. 법으로 묶여 있어요. 몇 년까지 다 있다고. 그럼 그 법을 바꾸는 것은 미국 헌법을 바꾸는 것만큼 어렵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가능하지 않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실제로 이재명 생각으로도 철수를 못할 것이라는 걸 알지만 철수하든 인원을 감축하든 그닥 우리 전력에는 차이가 없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대가를 말하려면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지금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되냐면요. 종래의 선진국이라면 이렇게 유럽 나라들을 말했어요. 프랑스, 영국, 독일 이런데. 근데 지금 그 나라들이 어떤 신세를 했냐면은 현재의 상태가 한 피크입니다. 그 말은 비극이에요. 무슨 비극이냐면은 있어요. 제일 먼저 지금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게 영국하고 프랑스거든요. 영국이 먼저 브렉시트 하면서 맛이 가기 시작해갖고 지금 상당히 어렵죠. 프랑스 알죠? 뉴스 보시면 알 거 아닙니까? 거의 이제 현상 유지는 가능하지만 앞으로 막 그냥 나라가 흥할 일도 없어요. 뭐 원인이 없어요. 현재의 그 정도. 그것도 유지하느냐 마느냐 있는 거 영국도 마찬가지고. 독일이 사실은 제일 튼실한 나라였는데 지금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내일 망한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제가 무시하는 얘기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 더 이상 발전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망하는 건 아닌데 프랑스든 영국이든 독일이든 발전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태리는 우리가 이미 졌죠. 이태리도 더 이상 이제 잘 될 일은 별로 없어요. 무슨 이유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지금 뭐가 끼냐면 미국이 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전부 어떤 데 오느냐면 제조업이 완전히 탈탈 털려버렸다는, 제조업이 없다는 데에 그것이 한때는 3D 산업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첫 것들을 하는 산업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거기서부터 자기들 나라들이 더 이상 이제 어떤 성장 동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방산무기 같은 이런 것의 무력함에 드러나면서, 그런데 이제 아주 그 아이러닉하게도 한국은 방산무기가 완전 선진해 있다는 것. 그래서 아까 캄보디아 태국 이야기 했지만은 우리가 캄보디아를 치는데 무슨 트럼프식으로 관세 올리고 또는 뭐 지원금 끊고, 트럼프 바이든이 주기로 했던 지원금 다 떼먹었잖아요. 지금 한국 기업들은 그때 바이든이 인프라 금지법인가 그것 때문에 한국 그 기업들 미국에다 세우면은 지원금 주겠다고 그거 다 떼먹었잖아요. 트럼프는. 왜냐면 지 약속 아니니까. 떼먹기는 그냥 오히려 이제 떼먹는 건 둘째치고 오히려 더 그냥 날강도처럼 날로 먹으려고 했다가 이제 뽀록난 거 아니었어요? 그 조지아 상태가 그런 것인데, 그 이재명은 그것이 아니라 캄보디아를 치는 방법으로 경제국 태국에 무기를 팔겠다. 어떤 무기를 팔냐면 그 캄보디아에 있는 모든 무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무기만 팔겠다. 그러니까 딱 손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고.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머리를 생각할 때 북핵의 존재가 뭐냐 생각해야 돼요. 북핵은 분명히 우리가 바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비핵화를 말했고 늘 항상 북핵을 침략에 남침해왔던 그런 그 무기라고만 해서 우리가 많이 선포해뒀는데, 미국이 가장 최근에 이제 트럼프도 이란의 그 핵기지에다가 그 폭격한 거 봤죠?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봤죠. 그것만 본 것이 아니라 뭡니까 이라크 후세인도 어디 굴에서 차에서 죽였고 다 그랬잖아요. 아프간도 들러먹고 망쳐먹고. 지금 이제 젤렌스키가 이제 그다음 차례죠. 뭡니까 이제 목줄이 간당간당한. 네타냐후도 지금 거의 파리복순이죠.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수단을 가지고 있어요. 그 수단 안에 어떻게 했었냐면 북한이 끼어 있었던 거예요. 적어도 언제까지? 김정일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도 계속 비핵화를 같이 미국하고 손발 맞춰서 억지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이 ICBM이라든가 대륙간 다둔자나 이런 걸 다 개발할 동안 시간을 또 벌어줬어요. 특히 오바마라든가 진보 보수 미국도 그 말할 것이 자기들 말로 전략적 인내. 그러니까 시간을 꽉 줘도 어떻게 하겠냐 너희가. 근데 그거는 이제 사실은 북한도 경제적으로는 거지지만 머리는 같은 한민족이니까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핵보유국이 됨으로써 완전히 미국을 이제 이어갈 수 있는 나라가 돼갖고 지금 컸는데, 이것은 아주 역설적이게도 하나도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이란 같아서 말하는데 세대가리들은 무슨 또 종북이란 같은데, 그럼 내가 말하는 거는 한반도에서 적어도 미국의 도발에 의한 어떤 전쟁은 일어나기 어렵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착해서가 아니라 북한 핵보유국이 된 이상 미국이 이 한반도 땅을 미국이 만약에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북한이랑 폭격한다면 그러면 북한만 고스란히 망하고 남한은 아무 일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건 한편도 안 되면 우리가 사실 지금 세계 경제 10강, 방산 5강, IT 3강 그러니까는 우리가 딱딱 이런 것 좀 착각하는데, 알잖아요. 우리 중국에 비하면 남한 땅이 100분의 1이고 일본에 비하면은 또 한 5분의 1인가 하여튼 정말로 속된 말로 코딱지만한 땅이잖아요. 이 조그마한 한 편도 안 되는 땅에서 북한에 때리면 남한이 안전하고 그런 거 없죠. 다 똑같이 뭡니까? 책임이 되는 거죠. 그런데 북핵이 있다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우리 남한이 무슨 환영할 일도 아니지만 한반도 안에 어떤 적어도 전 세계 패권국가인 미국의 어떤 그런 지들만 응징이라도 좋고 도발이라도 좋고 하여튼 전쟁이 일어날 위험은
막고 있다는 거죠. 억지한다는 거. 이게 아주 얼마나 희한한 아이러니입니까? 이건데 우리가 이제 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프간이든 이라크든 또는 지금 우크라이나든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도 불행이지만 이겨도 하나도 행복이 아니에요. 전쟁은 지면 더 말할 것도 없고 이겨도 거짓골을 면치 못해요. 그러니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북한에다가 폭격을 했으면 좋겠다는 세대가리들이 많았는데 그런 세대가리들이 주로 우리 내부에 있죠. 소위 이제 그 기득권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저는 요즘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도대체 우리나라는 경성제국대학 출신들은 다 그들이 노른자리는 다 차지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또 자선만대 이렇게 호의호식하고 있는데 지금 이름이 서울대죠. 여러분 내가 몇 사람만 예를 들게요. 한덕수를 보십시오. 구역질나지 않습니까? 그저께 요새 뉴스에 아주 회자되고 있는 김건희가 뭐 경복궁 가서 그 명성황후 그 숙소 침실까지 들어갔다는데 또는 그 경복궁의 옥자에 앉았다는데 그러라고 시켰다는 이병이라는 그 할망구 보세요. 다 그 이병이라는 할망구도 그 서울대 나왔죠. 그리고 지금 독립기념관에 관장이 있는 그 또 무슨 이름도 김영석인가요? 관장. 다른데 관장이면 또 괜찮겠어요. 김영석이가 거기 앉아서 친일 그 식민지 그 뉴라이트 사관을 씹으르고 있는데 사실 이건 성질나요. 왜냐하면 독립기념관장이 아니면서 그래도 봐주기 싫은데 거기 앉혀놓고 또 그걸 잘하지 않는 오히려 난 그런 점에서는 이재명 정부에게도 막 화딱지잖아요. 지금 사실 검찰 개혁에 지금 검사 한 명이라도 구속해봤어요? 안 됐잖아요. 뭐 하다못해 검사 한 명이라도 구속해야 우리가 효능감을 느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적어도 그 독립기념관장 김영석이라든가 그 이병이라는 할망구라든가 또는 이준석이라는 이상한 그 빵준석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생긴 터진 입이라고 막 씹고 있는 이런 현상들 그리고 한덕수 같은 사람이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현상들 최상목은 아직 뭐 입건 안 됐죠. 박성재 같은 사람이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현상들 도대체 경성제국의 후신 서울대 출신들이 물론 아무 기득권도 아닌 서울대 출신들한테 미안합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 기득권을 가지고 소위 곡학가세 잘못 배워가지고 세상에 하고 하는 그 더러운 짓 구역질나는 짓을 하는데 그것이 용인되는 사이도 그 서울대 전신 그리고 후신 서울대 특히 법대인의 치상목도 법대라며요. 하여튼 그런 것을 좀 봤으면 좋겠고 이제 개혁의 성과를 좀 하나 보였으면 좋겠고 캄보디아 사태는 거기 지금 가 있는 사람들 가해 피해가 섞여 있더라도 어떻든 가해자 일방 피해자 일방이 섞여 있으니까 한 사람이 다 섞여 있단 말입니다. 전체가 피해자가 아니에요. 100% 피해자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거꾸로 100% 가해자이거나 부분 가해자이거나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 송환에 와야 되고 잘 들어오지 않고 도망가거나 피신하거나 안 들어오려고 그러면 국내에서 여권을 취소하든지 해서라도 귀국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야 하고 국내에 들어오면 반드시 제를 물어야 된다. 단 거기서 자수하고 자발적으로 송환하기를 바란 사람에게는 충분히 법이 허락하는 관용을 베풀어서 모든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그것은 해야 됩니다. 그런 이 사탕과 채찍을 같이 해야 되겠죠. 그걸 꼭 해서 정부는 하여튼 뭔가 좀 이렇게 진척이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길 바라요. 왜냐하면 너무 지금 이 혁명에 대한 효능감이 없어요. 효능감이. 아까 말했지만 검사 한 명이라도 구속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적어도 이제 한덕수가 박성재가 무슨 영장이 기각되는 일은 구정을 안 해야죠. 그 다음에 지금 뭡니까 그 이병과 같은 할머니들 할망구들이 그렇게 우리 뉴스에서 그 스포트라이트 받고 우리 눈살을 찌푸리게 하면 그런 꼴을 그만 보고 싶어요. 김건희 윤석열이야 그러니까 내두고 왜냐하면 뭐 처음부터 기대할 가치도 없던 인간들이니까 그렇다지만 그 주변에서 부추기는 인간들 옛날에 과거 순덕제법도 한태영 같은 헌법학자들이 다 만들고 덮고 합리화시켜주고 그랬던 거 아니었어요? 다 그런 사람들 뭡니까? 제국대학 경성제국대학 출신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을 너무 하고 그 다음에 제발 저로부터 세대가라고 듣는 이야기 듣는 지금도 누가 그러더군요. 트럼프가 뭐 저기 만찬 베푸는데 이재명은 거기 가지도 않았고 그래서 나중에 뭐 귀국할 때 병도 못 받았다고. 트럼프 병이 무슨 필요고 밥한그릇 무슨 그 밥한그릇 거지 같은 밥한그릇 그거 안 먹고 차라리 얻어먹지 말고 해야지. 그거 윤석열처럼 얻어먹고 조지아 뭐 창가나 불러주고 그따운 거지 되겠어요? 유치찬란하게. 그러니까 뭐 영어를 연설한다고요? 영어 잘하면 뭐 차라리 못해가지고 너희 한국말 알아듣든지 말든지 나는 한국어를 하겠어 하는 이재명이 낫죠. 어쩌자 알지도 못한 영어 또는 안들 지가 무슨 원어민만큼 합니까? 그런 구차스러운 주택 그 친한파인 친중파인 그런 무슨 어린 자들 재는 짓거리. 아니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재명 정부의 김용범 정책실장 친일파라니까 미국 유학파예요. 그 사람 중국하고는 인연 일도 없어요. 중국으로 말하면 노태우 아들 노재현이보다도 더 가까울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트럼프 그 똘마니 상무장관 앞에 앉혀놓고 이야기했다니까요. 너희 우리 미국을 밟을 땐 밟아봐라. 잘 밟다고 밟다가는 발등까지 뚫릴 수가 있다. 대꼬챙이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집 발등 뚫리죠. 그 지금 한국이 그런 한국이 아니에요. 지금 미군 철수해도 상관없어요. 철수할 일도 없고요. 뚫릴 수도 있어요. 뚫려도 상관없어요. 대가리 수싸움 아니에요 현재는. 전부 다 지금 뭐 심지어 로우전에 봤잖아요. 드론이 그냥 판치고 드론을 요격하는 요격기 판치는데 우리 한국은 드론 요격하는 기술 드론을 갖다가 연막으로 호도하는 기술 다 갖고 있어요. 뭐 이스라엘처럼 뭐 드론 요격 잘 요격했다고? 드론이 1000개면 1000개가 요격해야 돼요. 10,000개면 10,000개 다 요격합니까? 못하죠. 드론 한 대는 몇백만 원짜리 있지만 요격기는 몇백만 원짜리가 몇 억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한일 관계의 그 이상이 역전됐다는 이야기인데요. 지금도 노땅들은 특히 세대가리들은 일본이 엄청난 선진국이라고 있어요.
한국보다. 그래서 뭐 한국은 뭐 일본에 그 비해서 뭔가 뒤질 것 같다는 그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 바뀐 지 오래됐습니다 지금. 일본은요 지금도 선거하면은 투표용지에다 이름 쓴다니까요. 그 일본 그 한자로 돼 있잖아요 이름이. 헷갈리면 무효표예요. 그리고 지금도 인감도장이 있어야 되고 인감증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열차 타거나 할 때는 개찰구 또 해야 돼요. 개찰기 하나가 안 만드니까 1억짜리예요. 한 역에 몇 개 있겠어요. 개찰기 한 개만 있나요? 이것도 몇 개요. 일본은 여기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 한 기계 한 개당 2억짜리가 도대체 전국적으로 있는 게 몇만 개, 10만 개인데 돈이 얼마예요? 오죽하면 처음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의 철도청 그 간부가 일본 간부한테 무임승차로 얼마나 때릴 것 같습니까?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일본 관리가 저 철도청 직원이 우리 한국 측에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때린 건지 자세한 조사는 아니지만 그 다 해봐야 그 기계값, 일본의 개찰기 값이 나가면 껌에 껌값, 껌값도 아니고 껌에 껌값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어떤 사람이 뭐 완행열차 뭐 열차비 한 5,000원 떼고 왔다 합시다. 그런 사람이 뭐 수백 명 되나요? 수만 명 되나요? 몇십 명, 몇 명 될까입니까? 그럼 다음 얼마예요? 몇만 원, 몇십만 원이잖아요. 그게 개찰기 기계 2억짜리 생각해보라고 한 개 2억짜리 한 개면 다 개찰기 되나요? 아니죠. 여기 개찰기가 도대체 수십 개 있잖아요. 여기도 몇 개잖아요. 그러면은 그 돈이 얼마 그 돈입니까? 한 1000년 동안 무임승차 하는 거 다 모아놔도 그 돈이 안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무임승차도 없지만 이따 손치더라도 깜깜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달라요. 마인드가. 그래서 일본은 지금도 뭐냐면 뭘 자랑하냐면 인감증명을 이조했는가를 판별하는 그런 기술을 발명했다고 자랑하고 있어요. 우리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우리 인감증명서 종이 뗀 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인드가 달라요. 그러니까 달라요. 후진국이에요 완전히. 안 되는 게 한두 가지 아니에요. 지금도 미국 바티칸만 잡고 있어야 되는 그런 경제를 하고 있어요 일본은. 그것 때문에 이미 잃어버린 30년, 20년, 30년, 40년째 오고 있음에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미국이라는 스탠다드, 아메리카 스탠다드에 자기가 매여 있는 거예요. 그게 일본의 한계예요. 우리 한국은 지금부터 코리안 스탠다드를 만들라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이미 한국이 지금 기준이 되어 있어요. 개민주주의가. 우리는 평화적 이 정권 개최를 하는데 우리가 선거를 평화적 정권 개최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혁명도 평화적으로도 정권 개최를 하는 이런 놀라운 나라가 됐어요. 촛불혁명, 비체혁명은 피 한 방울 안 흘렸어요. 오히려 외국의 선거, 어떤 선거의 그 과정에서 희생된 인원보다도 우리는 그런 피를 흘린 적이 없어요. 그러고도 정권도 교체했고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민주주의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제가 옛날에 6월 항쟁 할 때 40년 전에 6월 항쟁 할 때는 보도블록을 깨서 던지고 체류탄이 아주 그냥 나무하고 그 포역 속에서 무탄무석, 유탄유석 그러니까는 체류탄 안 던지면은 이 보도블록 돌도 안 던지겠다 무탄무석이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 지난 이야기고 하여간에 우리는 그런 나라예요. 아이 촛불혁명 비체혁명은 젊은 엄마들이 유모차에다가 가난을 싣고 나와서 시위를 하잖아요. 지구상에서 그렇게 시위할 수 있는 나라 있어요? 없어요. 이게 대한민국 K민주주의예요. K혁명이고. 그런데 어떻게 지금도 세대가리들은 일본이 선진국인데 트럼프가 말하면 좀 들어줘야 되는데 뭐 자꾸 또 이제 친중을 자꾸 말해. 옛날에 이제 그 종북을 이야기하더니 이제 종북은 지그들의 생각도 안 먹히게 나와.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북한에 가적 하라기도 하지 않나요? 밥벌이가 안 되니까 뭐 친중파가 뭐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자꾸 씌우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제가 반미적인 이야기 한다 해서 친중파냐는 이야기를. 저요. 친미도 아니에요. 예, 맞아요. 뭐, 반미까지는 아니지만. 친미 아닌데 친중도 아니거든요. 굳이 말하자면 전 친한파는 말이에요. 미중 제국주의를 깨부수고 한국이 국제 스탠다드가 돼야 한다는, 패국가가 돼야 한다는 코리안, 팍스 코리아나.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뭐라 하지 아십니까? EEJ, 오랑캐를 막는다는 말을 대부분은 강대국이 약소국들을 디바이드 앤 룰링, 분할 점령한다고 할 때 써먹는 말이었는데 그게 이 제의는 오랑캐란 말은 오랑캐 자체가 반드시 소국이란 말은 아니에요. 대국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래도 그런 거 제가 신경 쓰면 제가 다시 바꿀게요. 이강 제강. 강대국으로 강대국을 제외한다. 미국으로 중국으로 미국을 제외해서 서로 피터지게 싸우고 있어 깨가지고 거기서 차상이 한국이 2로 섰겠다 이거예요. 미국하고 중국은 절대로 물과 기름처럼 자기들끼리 짝짝을 맞추기가 어렵게끔 잘 돼 있어요. 우리가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서로 계속 힘자랑을 하면서 우리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그 편들어주는 것을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욕도 만들고 있는 거죠. 그것의 대표적인 이번에 경주 에이펙입니다. 경주 에이펙 이 회의는 전체 세계로 보면은 지역 회의지만 물론 뭐 아세안도 있고 또 유럽, 아시아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유럽은 그닥 큰 요인이 아니에요. 유럽 전체 묶어봐야 미 또는 중국 하나밖에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일본은 이건 거의 고리같이 갖고 이거는 무슨 뭐 미국 저기 뭡니까 그 똘마이처럼 미국에 착 달라붙어가지고 힘 좀 쓸까 뭐 힘이라고는 없는 거니까. 우리 한국이 중요한 어떻게 보면 참 로우 전쟁이 아주 또는 그 코로나19가 대한민국 이상을 높이면서 특히 로우 전쟁은 방산 5강이라는 한국을 아주 실질적으로 보여주면서 한국의 지금 방산 이 5강이 엄청나게 한국 이상을 높였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긍지를 가지시고 에이펙에 지금 뭐 중국도 오고 미국도 오고 세계 여강들이 모이는데 잘 지켜보고
또는 뭐 트럼프가 행사 당일날은 안 입고 미래 왔다가 뭐 하고 간다니까 또 세대가리들은 그 트럼프가 한국을 깔봤다는데 깔보고 싶어 가는 게 아니에요. 트럼프는 본회의 때 다 모여가지고서 같이 있는데 너무 뒤통수가 간지러운 거예요. 한국한테 거절당한 것도 참 쪽팔리고 그래서 뭐 약간 남의 잔치에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빛을 좀 덜 주겠다는 그런 심보도 있는데 뭐 그래 받거나 말거나 우리 그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3,500불 삥 뜯을 가능성도 없지만은 우리가 줘야 될 멍청할 일도 없지만은 이제 우리가 뭐 그런 식으로 옛날에 뭐 한미 관계처럼 그냥 뭐 까라면 까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안 해도 될 수 있게 됐고 다양한 것을 우리 국민이 신장했고 무엇보다도 그것이 통했다는 그러니까 세대가리들이 기득권으로 깔려 있을 때 같지 않고 이제 좀 생각 좀 하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대세를 이루어서 정확한 동맹관계. 동맹이 뭡니까? 동맹이 무슨 뭐 똥이라도 뭐 하던 동맹이 아니고 또는 까라면 까는 게 동맹이 아니라 상식에 맞게 상호 이익에 맞게 뭔가 그 이성적으로 서로 그 누가 봐도 호혜 평등의 원칙에서 그것이 동맹이지. 무슨 뭐 미국 놈 똥이라고 하면 무슨 뭐 똥이라도 씹어먹는 그런 수준. 미국이 베트남은 침이라도 핥아먹는 수준. 그렇게 해갖고 무슨 동맹인 그것이. 그것이 무슨 속국이지 동맹이에요. 앞으로 그런 비슷한 오해라도 받는